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무혁TV입니다. 참 일하기 싫은 날씨죠. 영상 36도까지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듯 파만장도 이제 새벽부터 저 멀리 계곡을 가기 위해서 일찍이 파만장을 찾아주시는 라이더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다 휴가 가거나 아니면 계곡에 빠당하러 가는 거라 가지고 부러워 죽겠는 무역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괜한 적을 만들기 싫어서 굳이 건들고 있지 않았던 오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괜히 태클 걸리는 거 싫어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그냥 적은 만들지 말자 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맨날 저기 기후위기 하니까 라이더분들이 이제 장비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날씨, 폭염의 날씨 때문에. 그래서 또 이 박무혁TV 하면 꿀팁 아니겠습니까? 자, 좋은 정보는 나눔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가짜 오일이 판치는 세상, 내 오토바이를 지켜라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혹서기는 오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메인터넌스 책자, 이제 예방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정비 매뉴얼을 보면은 정상 조건이 있고 가혹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특히나 몇십억 원이 넘어가는 장비를 운용하는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이 예방정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군대도 마찬가지로 정상 조건과 비정상 조건이 있습니다. 이 비정상 조건이 가혹 조건이라고 해요. 이 가혹 조건은 혹한기와 혹서기를 말합니다. 혹한기는 추운 거를 말하고요, 혹서기는 더운 거를 말합니다. 추울 때 시동이 잘 안 걸리고 배터리가 일찍 사망하고 하는 것처럼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운용 조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엔진열도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열로 인해서 오토바이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오토바이에 많이 미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엔진 오일들을 만들었겠죠. 이런 뜨거운 열도 견딜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다 테스트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혹서기에는 비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 이런 이제 비정상 운용 조건 속에서 내가 어떤 예방정비를 실행을 해야 될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정비를 해줘야 나의 소중한 오토바이를 더욱 깔끔하고 그리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 채로 오랫동안 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혹서기의 엔진 오일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일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더 리마인드를 하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일은 이런 그 기계가 돌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윤활 작용을 하고요, 오일이 이런 냉각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윤활, 냉각을 하면서 부품을 보호를 하죠. 자, 근데 이 오일을 왜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냐? 오일의 이런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오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오일은 끈적끈적하면서 이렇게 미끌미끌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오일이 강한 열을 받으면서 점도가 점점 깨지게 되고 물처럼 변하게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런 윤활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는가? 아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일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엔진열이 이렇게 올라가는 조건이 쉬워지는 우리나라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오일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메인터넌스 주기를 좀 더 빨리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점도가 더 높은 고온에서도 더 잘 견디는 오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엔진 오일을 볼 때 이제 기호를 이렇게 보는데, 뒤에 숫자가 높아질수록 고온에서 잘 견디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이게 점도가 높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앞에 붙는 숫자는 저온 점도를 뜻하는데, 자, 이 숫자들이 낮을수록 점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연비에는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늪을 걸어가는 것과 그냥 수영장을 걸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죠. 늪을 걸어가면 끈적끈적한 이 진흙과 여러 장애물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게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수영장 같은 그냥 맨 물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엔진에다가 비유를 하면은, 점도가 높은 녀석을 한 바퀴 크랭킹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저항이 걸리게 됩니다. 대신에 점도가 높을수록 열에는 더 강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혹서기가 시작될 때는 권장 오일이 10W40이라 하더라도 고온에 유리한 오일을 넣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워낙에 비정상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여름이라도 연중 기온이 평균적인 나라는
그냥 제조사가 권장한 오일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진짜 제가 살고 있는 파주는 무슨 행성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교차가 무려 60도입니다. 60도. 그러니까 겨울에는 영하 24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에는 영상 36도까지 올라갑니다. 참, 예. 이게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오일을 무역인은 쓰고 있다. 자, 이렇게 오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예, 지금 서론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가짜 오일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주장하는 무역인데 뭘 보고 가짜 오일이 판치고 있다고 하고 있는가? 진짜 이 가짜 오일이 얼마만큼 이게 우리 라이더들한테 퍼져 있냐면은 센터 사장님들도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정도로 가짜 오일이 꽤나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무역이가 그동안 하고는 싶었던 말이지만 굳이 싸움 난리를 만들지 않자 해가지고 안 했던 이유입니다. 예, 책임도 못 지고 싸우기도 귀찮은 무역이가 어차피 남의 일인데 뭐하러 내가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자, 이제 무역이한테 가짜 오일을 가지고 오면서 이거를 교환을 해달라고 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가짜 오일도요, 예, 진짜 참 신기하게도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넣는다고 해가지고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 손으로 이거를 손님이 가져온 거를 해줬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책임은 누가 지느냐? 바꿔준 놈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증명할 길이 어디 있는데. 그리고 손님이 가져온 이 오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평소에 유심히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데 하면서 저같이 끝까지 의심하면서 보지 않는 이상 그런 갑다 해요. 그리고 저는 워낙에 의심이 많은 놈이라 가지고 유튜브에 누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를 믿는 것보다는 직접 겪어보고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축적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무역맨이 이렇게까지 실드를 치고 가는 이유는 당장에 이런 증상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흘려서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오일이라는 겁니다. 오일이 윤활되고 있는 걸 갖다가 투시경을 써가지고 안에 점도가 얼마나 깨졌지 매번 드레인 할 때마다 스포일러로 뽑아가지고 그거 연구기관에다 보내고 그럴 거예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를 하시는 분들은 저런 차이가 있구나 인지를 하시고 가짜 오일을 가급적이면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팩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어디 오일 수입원한테 광고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광고를 주셨으면은 이 영상 찍으면서 돈 벌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겠지. 태클이 걸려도 행복하겠지. 자, 센터 사장님들도 그럼 속고 있는 오일 도대체 얼마나 흡사하길래 이럴까? 자, 이게 이제 제가 찾아낸 이미테이션 또는 페이크 오일이라고 불리는 공장들이 경찰에 발각돼서 이제 급습을 한 영상을 이제 뉴스에서도 다루고 개인이 다루고 한 영상들입니다. 이렇게나 많죠. 자, 여기 우리가 자주 보는 흔히 보는 메이커들도 이제 눈에 보입니다. 이게 지금 썸네일이에요. 썸네일.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공식 수입원 거고 하나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저렴한 병행 오일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병행 오일을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었고 그거를 이제 확인해서 모툴 공식 수입원 담당자분한테 이제 유선상으로 여쭤보니까 이미테이션이 맞다 라고 해서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를 분석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거는 진짜 이거 눈으로 보고도 모르겠다, 속을 수도 있겠다, 진짜 이거 파지 않으면은 모르는 부분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속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요런 데서 느끼는 거죠. 자, 가짜 오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 이제 누구나가 알겠죠. 왜 안 되는지 확실하게 영상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찰서에 가짜 오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품으로 이제 수집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공장,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찍어내 가지고 어디로 유통되는지 몰라요. 워낙에 이런 공장들이 숨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흘러가고 유통 경로는 어떻게 되고 심지어는 이게 인증을 받은 채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일반인들이 구분을 하기 힘드냐? 홍이며 뭐며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안에 들어있는 색깔도 똑같고요. 엄마 냄새까지 카피를 합니다. 참 대단하다, 대단해. 냄새까지 카피를 하고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도 그거 그냥 오일을 그냥 직접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겠는 거야. 부어놓고 냄새도 똑같고 뭐 색깔도 똑같고, 아니 이 정도면은 그냥 이거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냄새와 색깔까지 카피를 했다 하더라도 수십 수백 년의 역사까지 카피를 해내지는 못할 겁니다. 자, 뭐 유명한 오일들이 이렇게 그냥 쭉 나오죠. 자, 수량을 보십시오. 규모를 보십시오. 이것들이 전 세계로 이제 수출이 되는 거라고. 자, 이거를 뭐 하나하나 이제 다 뜯어가지고 보면서 뭐 분석을 하고 싶지만 그러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이렇게 그냥 찾아보면은 우리 주변에 페이크 오일이 저렇게 케이싱하고 저기 스티커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나오는구나, 진짜 구분하기가 힘들겠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카피를 하느냐, 세상에 QR코드까지 그냥 대놓고 써버립니다. 이거는 그냥 양심의 가책이란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저거 QR 찍으면은 그냥 정품 모툴 오일이라면서 그게 뜬다니까요. 사실 저도 이거 제가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 의심이 되기는 됩니다. 뭔가 확신을 하기가 힘들 정도야. 요렇게 해놓고 여기에 QR코드를 찍으면요 둘 다 동일한 곳으로 들어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 또 생각한 게 있죠. 야, 이거 혹시 그 프랑스에도 모툴이 이제 수입차가 이제 수입하는데 프랑스거든요, 만드는 데가. 야, 프랑스에도 그 공장이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발견한 이 차이가 OEM으로 이제 생산을 또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왜 했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공식 수입원의 오일하고 병행으로 들여왔다고 주장하는 오일의 스티커 차이를 제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게 멀리서 본다고 하면은 이게 구분이 될까요? 한쪽에서는 이거는 10W40이고 이건 10W50 다른 제품이니까 당연히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근데 굳이 그럴 거면 이 정도의 차이까지는 만들어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저는 차이가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자, 이 부분 유심하게 보시고요. 자, 이 부분 한번 유심하게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여기 7100이라는 요 글자 요 부분, 그리고 모터오일이라는 부분, 그리고 MA2 자소 등급 이렇게 표기해 놓은 요 부분을 보면은 확대를 좀 더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확대한 부분이고요. 자, 확대한 부분입니다. 글자가 찌그러져 있죠. 이게 확대한 부분이고요. 자, 확대한 부분입니다. 글자가 찌그러져 있죠. 네, 인쇄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이게 오피셜에서 수입하는 오일이고 이게 병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병행 오일이면은 이게 OEM 생산을 다른 국가에서도 해가지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케이싱이나 이런 게 똑같은 공장에서 나간 게 아니니까 인쇄하는 부분에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겠는데, 웃긴 게 뭐냐면은 프랑스에서 수입을 했다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같은 프랑스에서 넘어왔을 것 같으면은 이런 차이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약간 이제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자, 요 부분에도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아예 글자 폰트가 달라져 버립니다. 연하고 진한 부분, 그리고 특히나 여기 마크 부분 색상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누가 봐도 같은 인쇄기에서 나온 종이 쪼가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 이거는 까고 열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도 그냥 소비자로서 그냥 합리적인 의심만 해볼게요. 왜 다를까? 요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타나면 좋겠네요. 저는 모툴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이 아닌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파일로 인쇄를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인쇄가 되는 거고, 요거는 왜 그런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단순히 이렇게 이제 인쇄되어 있는 것만 다르다. 아, 요거는 뭐 A 공장에서 생산했고 요거는 B 공장에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내용물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은 뭐 저도 뭐 그렇다고 수긍을 해야겠죠. 내용물이 같은데. 자, 그러면은 왠지 누가 그렇게 주장을 할 것 같아 가지고 딱 이거 그럼 실험을 하기가 좋겠는데 10W50하고 10W40 흘려보내기 실험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10W50이 더 점도가 높아야 정상이겠죠. 10W40은 10W50보다 점도가 더 낮아야 정상입니다. 이거는 높아야 되고 낮아야 된다. 그러면 흘려보내기 실험을 했을 때 얘가 늦게 가고 얘가 더 빨리 가야겠죠. 자, 여기가 이제 그 국내 공식 오피셜에서 수입한 10W40이고 이게 아까 전에 병행이라고 주장한 10W50입니다. 각각 흘려보내기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더 빨리 흘려보냈으니까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거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왠지 많이 부은 것 같은데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여러 번 더 붓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더 빨리 부어봤습니다. 야, 이거를 더 많이 부은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붓습니다. 제가 이걸 확증 편향을 가지고 이게 더 빨리 흐를 거야 해가지고 일부러 이걸 많이 하곤 한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위치를 바꿔가지고 이 판때기에 뭔가 수작 부린 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일부러 이 녀석을 조금 붓고 부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 좀 더 빨리 부었죠. 더 부을까? 왠지 느린 것 같은데 더 부을까 하다가 아니야.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동일한 용량을 부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면 안 된다. 10W50이라면은 더 천천히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점도가 높으니까. 근데 육안으로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동시에 이렇게 흐르거나 아니면은 얘가 더 빨리 내려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나 무역이에 이런 실험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더 획기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실험을 할 수 있다. 저거는 병행 오해는 아니다. 같은 회사께 맞다. 라고 증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나타난다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면 저도 뭐 오히려 저의 무지를 지각을 하고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더욱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댓글로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판단은 개인이 하시면 되겠죠. 사실 이 스티커 말고도 발견한 게 뭐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두 통이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 이제 두께 차이 부분하고 그리고 모툴에 들어가는 통들은 7100이나 5100이나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파져 있고 아랫부분을 봤을 때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 통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제 수많은 뉴스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짜 오일이 지금 당장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 체감하기가 진짜 몸의 감지 회로가 무슨 컴퓨터급이라 가지고 오일 바꿔봤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 할 정도의 라이터 불이 나면 느끼겠는데 일반적으로는 느끼기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왜 쓰면 안 되나? 자,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두 다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당연히 우리 건강에 나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거 지금 당장 뭐 설탕 듬뿍 들어간 음식을 먹고 인스턴트를 먹어도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몸에 뭔가 나타나느냐? 아니죠. 나중에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것들 많이 섭취를 하게 될수록 비만이 되고 성인병이 오고 당뇨가 오고 천천히 내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오일도 마찬가지로 가짜 오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점점 내 오토바이가 병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 제일 좋은 것은 오피셜 수입원의 공식 유통망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수입 오일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오피셜 홈페이지도 만들고 국내 버전으로요. 주기적으로 레이스나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영업사원들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리고 유통권을 지키기 위해서 연간 할당되어 있는 쿼터는 무조건 수입을 해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싸게 파는 오일들 저는 양심이 없다고 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판단은 결국 개인이 하는 거지만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모터바이크 라이프에 좋은 방향으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무역이었고요.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모터사이클 라이프 되십시오. 이상 무역이었습니다.